아이들 초등 수학. 선행은 어디까지 해야 하나? 옆집 아이는 벌써 저만치 나갔다는데 혹시 우리 아이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 정말 많이들 하시죠? 네, 맞아요. 특히 아이가 수학을 좀 힘들어하는 것 같으면 부모님 마음은 더 복잡해지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고민의 중심에 있는 아이들, 바로 우리 초등학생 자녀 시선에서 수학 공부가 왜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해요. 네, 그리고 그 옆에서 부모로서 현실적으로 뭘 도울 수 있을지 그 방법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교육 전문가분들, 또 현직 선생님들, 수학 강사님들 인터뷰나 조언들을 좀 깊이 살펴봤는데요. 아, 네네. 거기서 얻은 통찰들을 바탕으로 아이가 수학에 좀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진짜 생각하는 힘을 키울 수 있게 돕는 길을 같이 찾아봤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어디부터 시작해볼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느끼시는 그 조급함, 불안감,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아, 조급함이요? 네. 아무래도 이게 입시랑 연결되다 보니까 초등 시기부터 경쟁을 의식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불안감이 생기죠. 우리 애만 뒤처지면 어쩌나. 맞아요. 그 불안감이 결국 아이한테 빨리 더 많이 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과정보다는 당장의 결과, 단원평가 점수라던가 학원 레벨 테스트 결과 같은 거요. 이런 가시적인 성과에 자꾸 집착하게 되는 경향이 생기는 거죠.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전문가들은 수학에 대한 큰 오해가 시작될 수 있다고 지적하더라고요. 어떤 오해를 말씀하시는 거죠? 수학을 자꾸 암기 과목처럼 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공식을 외우고 문제풀이 유형을 달달 외우는 식으로요. 생각하는 힘 자체를 기르기보다는요. 아,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하고 그냥 방법을 주입하는 방식이요. 네, 바로 그거죠.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왜? 라는 질문을 던질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고요. 한 교육 전문가는 그걸 생각하는 척하는 공부라고까지 표현하더라고요. 겉으로는 문제를 풀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냥 정해진 절차를 따라할 뿐인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조금만 문제가 변형되거나 요즘 말하는 신경향 문제 같은 게 나오면 아예 손도 못 대는 거죠. 네, 생각하는 훈련이 안 되어 있으니까요. 그 원리를 이해한 게 아니라 유형만 외운 셈이니까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하겠네요. 풀고는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니까. 심지어는요, 좀 천천히 푼다고 혹은 이거 왜 이렇게 돼요? 라고 질문한다고 오히려 핀잔을 듣는 경험을 하기도 한대요. 아, 정말요? 그러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위축되겠는데요? 그럼요. 그러면서 나는 원래 수학머리가 없나 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 잡기 쉽고요. 이게 나중에는 수학 불안감, 심하면 트라우마로까지 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수학에서 오는 진짜 즐거움, 그러니까 뭔가 알아가는 기쁨보다는 그냥 칭찬이나 점수 같은 외적인 보상에만 매달리게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죠. 이런 상황에서 선행학습은 참 어떻게 봐야 할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불안하니까 남들 하는 만큼은 시켜야 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제대로 이해는 하는 건가 걱정도 되고요. 전문가들 의견도 좀 갈리는 것 같던데요. 네, 그 지점이 참 어렵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깊이 있는 이해 없이 진도만 나가는 선행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죠. 구멍이 숭숭 뚫린 상태로 넘어가면 결국 다시 해야 하니까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또 다른 편에서는 현실적인 경쟁 환경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 어느 정도의 선행은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예를 들어 1년 정도 범위 내의 예습이라던가 아니면 연산 능력처럼 특정 영역을 좀 미리 다져놓는 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군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선행학습의 양이 아니라 질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나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배운 내용을 아이가 정말 자기 것으로 소화했느냐, 이게 핵심인 거죠. 자기 것으로 소화했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아이가 배운 내용을 자기 언어로 다시 설명하게 해보는 거예요. 막힘없이 설명할 수 있다면 제대로 이해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아하, 설명하기. 좋은 방법이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모님의 역할이 중요해지는데요. 네, 어떤 걸 도와줄 수 있을까요? 첫째는 결과를 너무 따지기보다는 과정에 좀 더 집중해 주시는 거예요. 몇 점 맞았어? 보다 어떻게 풀었어? 혹은 왜 그렇게 생각했어?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는 거죠. 아예 생각하는 과정 자체를 인정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스스로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다면 그 노력을 구체적으로 칭찬해주고 기다려주는 인내심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그치기보다는요. 기다려주는 거 참 어렵지만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의외로 많은 전문가들이 교과서를 강조하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교과서를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교과서만큼 그 학년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개념과 원리를 체계적으로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담고 있는 자료가 없어요. 문제집 풀기 전에 교과서부터 제대로 보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개념 설명이나 예제를 아이 스스로 좀 읽어보고 이해하도록 이끌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절대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말아주세요. 비교. 이게 정말 쉽지 않죠. 그렇죠. 근데 비교는 정말 아이의 불안감만 키우고 자신감을 깔아먹을 뿐이에요. 어제의 우리 아이와 오늘의 우리 아이를 비교하며 성장을 격려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던지는 말들도 조심해야겠어요. 수학은 원래 어려워 라던가 엄마 아빠도 수학 못했어 같은 말이요. 네, 맞아요. 그런 말들이 아이에게 나는 수학을 못해도 괜찮아 혹은 나는 원래 수학을 못해 라는 선입견이나 한계를 미리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노력과 올바른 방법으로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아이가 좀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는 어떻게 도와주는 게 좋을까요? 그때는 아이 수준에 맞춰서 조금씩 단계를 높여가며 도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어려운 문제만 계속 주면 좌절하기 쉽잖아요. 작은 성공 경험을 꾸준히 쌓게 해서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성공 경험 중요하네요. 네, 성취감을 맛봐야 계속 도전할 용기도 생기니까요. 결국 오늘 이야기 나눠보니 초등 수학 공부의 핵심은 속도 경쟁이 아니라 정말 아이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것, 이게 핵심인 것 같네요. 긴 호흡으로 봐야 하는 마라톤처럼요. 네, 맞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아이가 수학을 통해 생각하는 즐거움을 배우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면서 배움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돕는 것이니까요. 당장의 성과에 너무 연연하기보다는 아이의 긴 성장을 지원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우리 아이에게 정답을 빨리 찾는 법을 알려주기보다 아이 스스로 생각하는 길을 찾아가는 그 과정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옆에서 지지해주는 역할이 더 중요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이세요. 혹시 지금 우리 아이가 문제 앞에서 왜? 라고 질문하거나 자기만의 방식으로 풀어보려고 할 때 충분한 시간을 주고 기다려주고 있는지 한 번쯤 되돌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